이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미창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체나 가이드 이런 것들을 집필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셔요. 그래서 학교마다 엄청 인기가 좋아서 우리 학교를 모시기 엄청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행운이죠, 그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1학년 친구들이고 또 제가 듣기로 코로나 때문에 실기시험을 치지 않고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지금 충북이고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돌아오신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자, 우리는 2024학번이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대입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도 찾아서 이렇게 자료를 볼 거잖아요. 그때 현재 고3 고 2022, 현재 고2 2023, 우리는 2024. 근데 2024에 대한 대입 정보는 언제 나오냐면 내년 4월 30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고3, 고2 선배들의 입시 요강을 보면서 아, 그럼 우리 때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술대학 입시 전형이 최근 한 3, 4년간 정말 빠르게 바뀌었어요. 3년 전 미술대학 입학 전형들과 최근 2, 3년간 이 미술대학 입학 전형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때는 더 바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우리를 강타했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코로나가 우리를 강타하면서, 이 인류를 강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술, 디자인, 예술가들의 역할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직업 세계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직업군 자체가. 그러면 각 미술대학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미술대학 학생들을 뽑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를 더 이상 뽑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린대요. 고흐의 그림도 똑같이 그리고 다빈치의 그림도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이 추상화까지 그리는데 지들이 추상을 뭘 안다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경매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죠. 들어봤죠? 네. 자,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회화 부분에서는 그런데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패션, 제품 디자인 다 얘들이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헐, 그럼 우리는 나는 미술대학을 갈 거고 디자인대학을 갈 건데 인공지능이 그딴 거 다 해버리면 미술가들이, 디자이너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얘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미술대학의 입학 전형에 반영이 돼요. 대학에서는 더 이상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A 지식과 C 지식을 합쳐서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영상 작품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애를 뽑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왜? 그런 애들이 취업이 되니까. 그림만 잘 그린 애들은 취업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순수미술 계열을 나온 사람들도 화가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화가라는 표현은 매우 고리타분한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예술가, 미술가라는 표현을 쓰지 화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젊은 작가들은 그림 그리지 않아요. 뭘 하죠? 영상입니다. 영상. 회화를 전공했든 조소를 전공했든 한국화를 전공했든 젊은 작가들은 미디어 영상 작품으로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전시회 가보세요. 50 넘은 나이 든 작가들만 캔버스에 그림 그리고 종이에 그림 그립니다. 30, 40대 젊은 작가들은 모두 미디어 영상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세계는, 세상은, 선생님은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렇게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나도.
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 거라고요. 그럼 그 세상에서 우리 미술가들이, 디자이너들이, 또는 뭐 만화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의 입시 전형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 경기권 대학을 못 가요. 뭐 아무데나 가도, 뭐 대학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음 말고, 서울 경기권 대학은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입시 전형들을 바꾸고 있어요. 자, 전국에 예술고등학교가 28개나 있더라고요. 여기 충북은 충북이고 하나밖에 없죠. 예술고등학교가 전국에 28개. 우리의 경쟁자들이죠.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미술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예고는 아니지만 예고와 같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술 중점반을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런 데가 20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디자인 특성하고 많이 들어봤죠. 디자인 고등학교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걔들이 우리의 경쟁자. 상현제대학 모집 인원이 올해 고3 기준으로 34만 6천 명인데 상현제대학 미술은 1만 8천 명밖에 뽑지 않아요. 0.5%밖에 안 돼요. 미술대학 모집 인원이. 일반 계열은 학생 수는 줄고 대학의 모집 인원은 생각보다 줄지 않아서 대학 가는 게 엄청 쉬워졌어. 미술대학은 미술대학 모집 인원은 줄고 있어. 근데 미술대학을 가겠다는 아이들은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대학을 가는 건 놀랍게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10명이 미술대학을 준비하면 3명은 합격하고 7명은 재수, 삼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미술대학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그냥 10명 중에 3명만 합격하고 7명이 떨어지는데 그 7명에 내가 속해 있을 뿐이야. 그럼 합격한 그 3명들은 뭐냐? 나보다 더 잘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 고3 강의하는 게 가장 싫어. 걔들은 어차피 다 게임 끝났어. 내 강의 들어봤자야. 준비할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역전의 기회가 없어. 고등학교 2학년은 역전의 기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고1 아이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중간고사밖에 안 봤죠? 기말고사도 안 봤죠? 성적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빡빡빡빡 달려서 지금 목표한 그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야 제가 경기도에서부터 여기까지 2시간 동안 막 차를 타고 달려온 보람이 있잖아요. 듣고 까먹으면 제가 내년부터 다시 여기 올 생각이 없어요.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선 전체적인 미술대학의 흐름을 봅시다. 질문. 미술대학은 수시에서 더 많이 뽑을까요? 정시에서 더 많이 뽑을까요? 수시에서 훨씬 많이 뽑습니다. 봐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수시에서 6개 학교 쓸 수 있죠. 4년제. 정시에서 3개 쓸 수 있죠. 이 9장의 카드를 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면 돼. 근데 이 9장의 카드를 써먹지 못해. 9장이 되는 카드 중에서 왜 하나를 합격을 못하지? 궁금한데 다 떨어져, 신기하게. 왜? 전략을 잘못 짜서. 수시에 쓸 수 있는 6개의 카드와 정시에 쓸 수 있는 3개의 카드를 나는 어떻게 써먹을 건가? 이거를 언제 결정해야 되냐면 2학년 1학기 말 시험 결과가 나오고 2학년 여름방학 때쯤에는 결정을 해야 돼. 지금은 그때 내가 그 전략을 짤 때 최상의 전략을 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 거지. 수시에서 65%를 뽑습니다. 미술대학. 정시에서 35%를 뽑습니다. 이건 근데 전국도 아니고 우리는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 가고 싶잖아요.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은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더 많이 뽑을까요? 비실기 전형으로 더 많이 뽑을까요?
비실기 전형으로 더 많이 뽑진 않는데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미술대학에서 실기를 안 보고 어떻게 애들을 뽑지?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상위권 미술대학들인데 좋은 미술대학,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대학들이 왜 미술대학 학생을 뽑는데 실기시험 안 보는 거야? 왜? 왜 안 볼까요? 생각해봐야 돼요. 걔네들이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대학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더 이상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보다 서로 다른 아무 상관없는 지식과 지식을 엮어서 새로운 이미지 컨텐츠로, 새로운 예술 컨텐츠로,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애가 필요한 거지. 그림 잘 그리는 건 애 없어도 돼 이제. 그냥 컴퓨터로 그리면. 이게 대학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내가 디자인을 전공하든 뭘 전공하든 영상을 전공하든 기업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이래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들어와야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할 거 아니야.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가 없으면 기업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서울 경기권에 있는 미술대학들은 수시에서 비실기로 뽑는 인원이 거의 50%다. 내가 서울 경기권 대학을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다면 실기만 할 게 아니라 비실기를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된다. 반대로 지방은 비실기로 미술대학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생각해봐. 미대생을 뽑는데 실기 시험도 안 봐. 그렇다고 성적만으로 뽑긴 불안해? 서류와 면접으로 애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얘가 가진 미술적 소양과 역량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오히려 실기 시험을 더 많이 봐. 뭔지 알겠죠? 정시로 넘어가면 정시는 대부분 수능 플러스 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100%로 뽑는 대학이 20%나 돼요. 정시가 100%로 수능 플러스 실기가 아니야. 80%만 수능 플러스 실기고 20%는 수능 100%를 뽑아. 미술대학에서. 그래서 우리는 미술대학도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더 많고 서울 경기권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 전형 되게 많이 뽑고 정시도 100% 실기가 아니라 수능 전형으로도 많이 뽑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얘네들이 다 비실기로 뽑는 학교들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시와 정시 모두 단계별 실기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별 실기 전형은 뭐냐면 1단계 성적, 2단계 실기인 학교들이에요. 물론 이 학교들 이외의 대학들은 성적과 실기를 합쳐서 뽑는데 대부분 성적 플러스 실기인데 얘네들은 학교 이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학교 이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얘네들은 1단계 성적을 통과한 애들만 실기시험을 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교들을 내가 만약 목표를 하고 있다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수시라면 내신, 정시라면 수능 성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슬프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는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 말미에 딱 3분께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리. 64.6%를 현재 고3 기준이에요. 수시에서 뽑는데 비실기는 이렇게 성적만으로 뽑는 전형과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 전형이 있구나. 실기는 실기 100%가 있지만 대부분 얘다. 내신 플러스 실기다. 정시도 마찬가지다. 수능 100%로 뽑는 전형과 수능 플러스 실기로 뽑는 전형이 대부분이다. 이거 수능 플러스 설계 얘는 이게 홍대. 이거를 그래서죠 쌤이 고3 현재 고3 기준이에요.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수시 11,600명을 뽑는데 이건 전국이에요. 11,600명을 뽑는데 수시에서 비실기가 41%,
실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놀랍죠? 정시는 실기가 한 80%, 비실기가 한 20%.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서울경희권 미술대학을 갈 거니까 각 지역별로 전형별 모집 인원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여기 가고 싶잖아요. 여기 가고 싶잖아요. 수시가 아니라 서울은 비실기가 더 많아. 실기보다. 헐 대박. 아닙니까? 실기 수시는 서울은 비실기가 더 많고 이 비실기는 논술도 있고 교과 플러스 면접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이에요. 서류 전형이. 아 그럼 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여기를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과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 누군가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저기를 준비한다면 합격하는 거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살다 보면 가겠지 하면 뭐 합격 못하는 거고 경기 인천으로 내려오면 조금 양상이 바뀌죠. 아직도 여전히 경기 인천까지도 비실기가 더 많기는 한데 서류 전형이 훅 줄었죠. 교과 전형이 훨씬 많아요.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 훨씬 많아졌어요. 지방으로 내려오면 학생부 종합전형 훅 줄었어요. 그냥 성적이야. 왜? 이 학교들은 실기를 칠 그 능력도 안 되는 대학들인 거지. 나 이러다 몰매 맞겠네. 지방에서 성적으로 이렇게 뽑는 학교들은 사실 실기 평가를 할 역량도 없는 대학일 수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서울 다 내신 플러스 실기, 내신 플러스 실기, 내신 플러스 실기고요. 실기 100% 전형으로 뽑는 학교는 그냥 갈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서울여대, 건국대 글로컬, 평택대, 삼육대 갈 거예요. 서울여대가 서울에 있어서 좋잖아요. 좋으니까 경쟁률 100대 1.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충북예고에 1, 2, 3학년 모두 서울여고 시험 보러 가서 한 명 붙는 거예요. 그런 데를 뚫어보려고요?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쉬워. 그리고 서울여대보다 좋은 학교가 훨씬 많고. 정시는 비슷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이나 실기 80, 비실기 20. 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어쨌든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기 전형을 많이 준비하고 또 미술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름 잘 그린다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온 친구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실기시험은 안 봤지만 사실 여기 오려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 실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봐봐요. 아까 얘기했죠. 수시 단계별 실기 전형입니다. 즉 1단계에서 성적,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희대, 국민대, 서울대만 회화과예요. 나머지 다 디자인이죠. 서울대는 자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때는 이거 시험 치지 않아요. 수시실기 사라져요. 그럼 결국 경희대, 국민대만 1단계 실기, 회화과예요. 디자인은 1단계가 다 성적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실기 100, 실기 100, 실기 80, 실기 100. 그리고 학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기가 더 중요하다. 그건 1단계 통과했을 때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를 통과하면 실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대학들을 가려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성적과 2단계 실기를 통과할 수 있는 실기 둘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정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정시 단계별 실기 전형 꼭 준비하세요. 지금 수능이 한 170일 정도 남았거든요. 고3 아이들. 여러분들은 170일 플러스 2년이 남았잖아요. 170일 플러스 2년이면 수능 준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능 준비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하는 거예요. 고3 때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똥멍청이들이에요.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영어를
2학년 6월달 전국연합 볼 때까지 1등급을 만드세요. 1년 남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지. 절대평가잖아요. 90점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 영어 1등급이 안 나면 최소 2등급이라고. 그거를 2학년 6월 전국연합 볼 때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나면 국어하고 탐구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거지. 또는 수능 공부를 고3 때 한다고 착각하거나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 얘네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상위 미술대학들이잖아요. 최상위권 미술대학들이에요. 쟤네들이. 1단계가 수능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1단계 수능 통과 성적이 뭐냐고요? 100분이 90이에요. 이제 6월 2일날 전국연합 보죠? 6월 3일날 보나 이러면은 전국연합 딱 보면 등급 보시면 안 돼요. 100분위 성적을 봐야 돼요. 등급은 수능 최저 맞출 때나 필요한 거고요.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 성적을 보고 내가 한 80 이상 나온다. 적극적으로 여기 준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2년 플러스 170일이 남았잖아요. 여기 1단계를 통과하는 게 어렵지 1단계 통과하면 이 실기 어렵지 않아요. 진심으로. 이거를 통과를 못해서 떨어지지 실기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의 실기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초소양 실기거나 회화여도 이 창의적 사고 역량을 묻는 문제들이지 인체를 잘 그리냐 못 그리냐 이거를 묻지 않아요. 이 학교들은. 그러니까 실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짧아도 돼. 일주일에 한 2타임만 해도 돼. 1학년이잖아요 우리는. 1학년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다 서울에 있는 최상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2년 플러스 171을 버리지 않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수시 플러스, 그러니까 내신 성적 플러스 실기잖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 우리 성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실기를 해가지고 들어온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적에 더 자신이 있을까? 실기에 더 자신이 있을까? 실기. 왜냐면 1, 2, 3등급 때 애들은 이미 학종을 써. 아까 보여준 그 최상위권 대학들의 학종을 써. 그럼 여기를 보는 애들은 4, 5, 6, 7, 8등급 애들이단 말이지. 얘들은 성적보다는 당연히 본인이 실기를 더 잘한다고 착각해. 그리고 뭐 잘하는 것도 사실이지. 수시 실기는 내신 플러스 실기인데 실기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실기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럼 여기를 누가 댐비냐면 고3 현역만 댐비는 게 아니라 N수생들이 같이 댐비는 거지. N수생들은 지금 다 강남과 홍대에서 그림 그리고 있죠. 수시 실기는 N수생과의 싸움. 그래서 사실 N수생의 실기를 우리가 또 이기기가 쉽지 않아. 슬프게도 그렇더라고. 걔들은 어쨌든 4년, 5년을 하내고 우리들은 2년이나 3년밖에 실기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수시에서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많긴 하지만 경쟁률이 더럽다. 기본적으로 경희대 좋잖아요. 근데 경희대가 학종도 뽑고 비실기도 뽑고 실기도 뽑는 학교인데 내신 70%, 아니 내신 30%밖에 안 돼. 실기가 70이야. 경희대인데 실기가 70이나 되다 보니까 정말 개나 소나 다 도전해. 경쟁률이 50대 1.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34명인데 34명이 다 같이 경희대 시험 보러 갔는데 다 떨어지는 거야. 경희대는 50대 1이니까. 그걸 뚫으셔야 되겠어요? 실기는요. 실력 50%, 운빨 50%. 내가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시험 장소에서 낯선 시험 감독관과 함께 핸드폰도 못 끼고 못 쓰고 이거 새로운 엔드. 그날 생리가 터질 수도 있어. 엔드. 내가 이제 우리는 지방이니까 막 갔는데 막 늦게 가가지고 급작스럽게 막 급하게 시험장에 당도할 수도 있어. 엔드. 실기 주제가 한 번도 안 봤던 거야. 엔드.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다운돼. 원래 이거 나 완전 자신 있는 거였는데 오늘따라 그림이 안 그려져.
시간이 이미 1시간이 지나버. 실기는 실력 플러스 운. 나는 진짜 실기 너무 힘든 거야.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비실기로 가는 게 더 쉽지 않나? 성적도 좋다면서요. 자, 역시 성적 플러스 실기 기본으로 보는 학교들. 학교들은 나쁘지 않지만 수시 실기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N수생이고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거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이건 정시예요. 정시는 분명히 수시 실기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았는데 정시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요. 뭐 건국대, 국민대 이런 학교들이 수시를 안 뽑고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애들을 다 뽑잖아요. 특히 건국대가 수시에서 1명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건국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수능 반영 비율이 60입니다. 건국대가. 실기 40이에요. 어디지? 심지어 건대 글로컬 수시에서 실기 100%인 건대 글로컬도 수능 반영 비율이 40%로 올라왔고요. 삼육대가 수시에서 실기가 80% 그리고 실기가 100%인 전형으로 뽑는 삼육대도 수능 반영 비율이 60%고요. 서울여대 수시에서 실기 100이잖아요. 수능 반영 비율 60%고요. 이렇습니다. 정시로 넘어가면 대학들이 실기보다 수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능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잘 찍었느냐가 아니라 수학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대학의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가졌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능이에요. 이 수능을 어느 정도의 성적들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미술대학의 교육과정을 더 잘 따라갈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학원에서 배웠던 입시실기 버려라. 학원에서 배웠던 입시실기를 다 버려야 대학 교육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입학하자마자 대학 교수들이 하는 소리예요. 수능의 반영 비율이 높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인하대 어디 갔습니까? 정시인데도 실기 반영 비율이 높죠. 정시는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밖에 못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기본 6대1이야. 정시 경쟁률이 6대1을 넘으면 높은 거예요. 6대1 밑에면 되게 낮은 거고. 인하대는 경쟁률이 20대1, 23대1 가요. 왜? 얘가 높으니까. 수능을 잘 본 미술대학 준비생들보다 수능을 못 본 미술대학 준비생들이 훨씬 많아. 수능을 못 본 미술대학 준비생들은 이렇게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도전하겠죠. 무슨 지 알죠? 그래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으면 경쟁률은 훅 올라간다. 성적 반영 비율이 높으면 경쟁률은 훅 떨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인하대는 우리 다 같이 시험 보러 가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붙는 거고,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이런 데 있잖아요. 70이나 되는 이런 데는 경쟁률이 한 6대1, 7대1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시험 보러 가면 이 중에 대여섯 명 붙는다는 거죠. 경쟁률은 학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6월 달에 전공연합을 보고 나면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의 100분위 성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쳤나요? 3월달. 아, 경기도는 3월을 안 보거든. 아, 3월에 봤구나. 근데 그 중학교 때 그 시험 범위라서 의미 없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이제 6월 달에 처음 보시고 나면 국영탐 100분위를 보셔야 돼요. 서울과기대 아까 1단계 수능, 2단계 실기로 보는 학교예요. 야, 성적이 실기예요, 실기. 비실기가 아닙니다. 2등급 초반에서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헐! 자, 그 3월 전공연합 성적표를 버리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본인의 100분위 성적을 얘랑 비교해 보세요. 나 어느 대학 갈 수 있지? 실기예요, 실기. 상명대 천안
서울 경기권도 아니죠? 물론 서울 경기권으로 해석을 하긴 합니다.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은 경기권으로 넣어주긴 해요, 우리가. 그 상명대 천안도 보시면, 자, 이거 아시죠? 1학년들이라 모를 수 있나? 1등급은 4%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이 96%까지가 1등급. 100분이 89%까지가 2등급. 100분이 77%까지가 3등급. 100분이 60%까지가 4등급. 이거 밖으로 벗어나면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은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성적을 보니까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상면대 천안마저도 성적이 3등급 초반에서 형성돼 있죠.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에 형성돼 있죠.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도 성적이 너무 높아. 서울여대인데 엄청 좋은 학교도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냥 하위권 학교인데 더 불구하고 실기 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의 100분위가 여기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원대 가정학 있어요? 수원대 가정학 1도 없죠. 그런데 그 수원대마저도 수능 평균 등급으로 발표했는데 5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돼요.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이런 거야. 그림을 좀 좋아하고 잘 그렸던 소리 많이 들었고 내가 봐도 잘 그려. 우리 반 애들 중에 나 좀 원탑이야. 이런 애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나는 공부를 조금 덜 하고 실기 실력만으로 어느 대학을 가봐야 되겠다. 실제로 선생님이 작년에 맡았던 친구 중에 그림 기깔나게 잘 그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반 원탑은 아니었고 두 번째쯤 되는 친구.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내신이 8점이에요. 얘는 태어나서 공부 따위를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이제 고3 때 선생님이 맡았는데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는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려서 실기로 대학을 가겠대. 이제 실기 남자애라서 여대는 못 쓰고 실기 100% 전형으로 뽑는 삼육대 건대 글로컬 수원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수원대 경희대 실기가 70이니까 명지대 실기 작년에 80이었거든. 명지대 막 이런 데 썼어. 다 떨어졌어. 건대 글로컬 예비번호 680 몇 번 받았어. 깜놀했어. 쌤도 혹시 걔가 워낙 실기에 자신 있어 하고 내가 봐도 잘하니까 혹시나 얘가 전설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설 안 되더라. 실기 실력만으로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갈 수 있는 데는 평택대밖에 없습니다. 평택대 가려고 여기 예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표 표에 있는 이 성적들은 한번 보세요. 가천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성남에 있거든요. 가천대마저도 지금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서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2학년 때 선택 과목 막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할 때 아닌가요? 2학년 때 어떤 과목 선택할지 이런 거 안 하나? 예고는 안 하나? ABC, 성적이 AB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들. 뭐 미술도 있고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 등급 산출 안 되고 ABC로 산출되는 과목들. 그거 관리하셔야 돼요. A 받아야 돼요. C 받으면 조금 타격이 커요. 뭐 B까지는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데 C 받으면 조금 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지도하는 애 중에 하나가 성적도 좋아. 내신이 뭐 거의 2점 초반이니까 뭐 여기서도 잘 나오는 거야. 둘둘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홍대랑 이대랑 고대를 써볼까 우리 학종으로? 학생부를 딱 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다. C. 수학 과학이 789 고3이니까 뭐야 너 이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소리. 학원에서 실기 전형으로 미술대학을 갈 때 진로 선택 과목 필요 없다 그랬대.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 미술대학 갈 거라서 수학 과학이 필요 없다 그랬대. 선생님 너무 아까운 거야. 나 홍대, 이대, 고대에 합격시킬 수 있는데 학생부에 수학 과학이 7, 8, 9등급에다 진로 선택 과목을 다 CCC를 받아놔가지고 서류 전형을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성적이 좋아도.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경희대는 자 경희대에 비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대학마다 반영 방법은 다 달라요. 어느 대학도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똑같은 대학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술대학 학생을 뽑는 대학이 한 120개 되는데 이 120개 대학의 입학 전형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작년 그 선배가 건대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갔대. 작년에 그 선배가 국민대 갔는데 이런 거 준비했대. 작년에 그 선배가 홍대 갔는데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선배가 갈 때랑 우리가 갈 때 달라. 입학 전형은 해마다 바뀌어. 안 바뀌는 데가 거의 없어. 해마다 바뀌어. 그래서 그 선배는 그렇게 갔겠구나. 그럼 난 어떻게 가야 되지? 찾아가야 돼. 그 선배가 그렇게 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가장 멍청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선배들이 합격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실기를 만약에 한다면 학원에서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지. 가르치시는 분들은 실기 전형으로 대학 가신 분들이야. 실기 전형으로 대학 간 분들이 실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지만 비실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틀릴 가능성이 100%예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정보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 고3부터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올해 고3. 작년 고3은 이렇게 안 됐던 거야. 경희대는 내신 30%에 실기 70%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에요. 실기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교 레벨에 비해서 실기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기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내신 30% 300점 계산할 때 내신 성적 70%에 출결 15%, 봉사 15%를 반영하는 학교예요. 놀랍죠? 실기 전형인데. 이런 학교가 중앙대도 있습니다. 봉사도 반영하고 출결도 반영하고 막 이런 데.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AB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을 국어, 예술, 체육교과 중 2과목 성취도를 점수화해서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어요. 실기 전형인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얘네들이에요. 올해 고3 기준이고요. 이 2015 교육과정이 올해 고3 첫 고2 정착 여러분들 때는 정착 더 많아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더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2개, 3개 뭐 가산점 또는 환산점수 또는 5% 가산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데 가천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국어와 영어 관련 진로 선택 과목 중에 A 받은 게 하나 있으면 내가 뭐랄까 영어를 하나 5등급 받았어. 그걸 4등급으로 올려주는 거. 2개까지. 매우 혁신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문제는 가천대가 올해 고3 기준이고 올해 해보고 나서 가천대가 아이고 이건 아니네 내년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바뀔 수 있지만 반영 안 했다가 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진로 선택 과목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A 받으셔야 되고 교과 세트 관리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이런 건데 실기 학원을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실기력이 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실기 문제의 유형들은 실기 학원을 오래 다녀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아닙니다. 되게 착각하는 게 실기 학원, 선생님은 이제 미술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니까 우리는 어떤 애들 많이 오냐면 예고 떨어진 애들이 많이 와요. 뭔지 알죠? 예고 떨어진 애들이 예고를 못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술 중점 과정에 있는 학교를 찾아오는 거지. 근데 이 예고 떨어진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다고 착각해. 왜? 예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2 때부터 중3 때부터 실기를 했어. 이제 고2가 됐고 고3이 됐어. 미술학원을 다닌 지 4년에서 막 5년 된 애들이야. 지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 미술대학을 준비해야
준비하는 애가 예고를 준비하고 예고에 있는 애들이 그림 못 그리는 애가 어디 있고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 애가 어디 있고 자기 그림에 자부심 없는 애가 어디 있어? 미술대학 가는 애들은 다 그만큼은 그려. 나만 그만큼 그리는 게 아니고 다 그만큼 그려. 근데 그거를 일반 애들하고 특히 일반고 애들은 그런 거야. 이제 일반 과정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다고 착각해. 미술학원 경력이 실기력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영어는 외국어로 공부하고 수학은 숫자로 공부하고 국어는 텍스트로 공부하고 미술은 이미지로 공부하는 거죠. 똑같아요. 공부의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림도 실기도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강의 시간이 1시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 계신 미술쌤한테 질문하고 공부하듯이 그림을 그리면 미술학원 1년 반이면 게임 끝나요. 특히 이제 디자인하는 아이들은 기초소양실기라고 들어봤죠? 이 기초 디자인 말고 기초소양실기는 1년도 안 걸려요. 그 나머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아는 거고 이거를 꼭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만 갖고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하다. 뭐 지방에 있는 대학 가는 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서울 경기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기만 가지고 서울 경기권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는 이 직업을 그만두겠어요. 제 직업을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실기만 갖고 서울 경기권 대학을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와 성적 둘 다 가져가야 돼요. 수시라면 내신 성적과 실기, 정시라면 수능 성적과 실기 둘 다 가져가셔야 돼요. 혹시 이거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죠? 경희대. 경희대는 비실기로도 50% 뽑고 실기로도 50% 뽑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로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 시각디자인과 13명 뽑는데 경쟁률이 51대 1입니다. 13명 뽑는데 660명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대학에서 못 봐요. 킨텍스 가서 봐요. 킨텍스 강당 하나가 여기 충북 예고 2배예요. 그런 거 서너 개 빌려서 660명 아이들이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럼 저거 평가를 어떻게 해요? 평가는요, 공정성 때문에 외부평가위원 4명, 내부평가위원 4명, 50대 50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평가위원이 정해집니다. 내부평가위원은 이 대학교 교수들이고 외부평가위원은 타 대학 교수들이겠죠. 얘네들이 660장의 작품을 가지고 미술 작품을 이렇게 강당에 쫙 깔아놓습니다. 피켓이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피켓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13명 뽑는데 8명이 다 모여서 어떤 작품을 A권대에 넣을 건가 결정해요. 어떤 작품을 B권대에 넣을 건가 결정해요. 8명이 같이. 그래서 A권대는 3배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39장의 작품이 A권대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B권대는 6배수를 가져와요. 그럼 몇 장이지? 78장. 78장의 작품이 여기에 쭉 들어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B 플러스를 받으나 F를 받으나 얘들은 다 불합격 아닙니까? 여기 이미 39장이 있는데 딸랑 13명 뽑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실기는 A권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합격 불가능입니다. 나는 그래도 학원에서 B뿔 정도는 받아.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B뿔이나 F나 똑같아요, 떨어지면. 뭔지 아시죠?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실기가 A권대로 들어와야 돼요. A권대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연합시험 쳐서 A 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문제는 A권대에 들어온 애가 13개가 아니라 39개, 3배수. 그럼 이 중에 합격생이 정해지고 예비번호가 정해지겠네요. 39장을 이렇게 펼쳐놓는 것까지는 얘네 8명이 같이 하는데요. 이제 이 39장의 작품에다가 100점에서 90점까지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A권대 받은 애들이 이 점수를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8명이 각자 채점해요.
9장의 작품이 깔려 있으면 이제 얘는 100점, 쟤는 90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각자 하는 거예요. 8명이 따로따로. 문제는 이거예요. 이 8명의 교수가 다 디자인과 교수가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수시, 정시, 실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외부평가위원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미술대학 교수는 다 와. 조속과가 오고, 애니과가 오고, 영상디자인이 오고, 실내디자인과가 오고, 디자인과가 오고 막 섞여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기초디자인을 진짜 잘하는데 저 8명의 교수한테 100점을 다 받는 애가 없어. 단점이 다릅니다. 이 일단 A권대로 들어오면 8명의 교수한테 개별평가를 받다 보니까 성적이 다 비슷해져 버리는 거지. 실기 성적이. 매우 드물게, 정말 매우 드물게 이 8명한테 98, 98, 99, 100 받는 애가 매우 가끔 나와. 한 5년에 한 번. 그럼 얘는 내신 성적이 5등급이어도 동일에 붙는 거야. 이런 애가 학원의 전설이 되지.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예전에 선배가 그림 성적 못했는데 성적이 별로였는데 그림 잘 그려서 내가 땄어! 그림 열심히 그려! 라고 우리를 세뇌시키지. 근데 그건 전설이고 우린 현실이야. 너희들은 절대 전설이 될 수 없어. 뭔지 알겠죠? 일단 A권대에 들어오면 어차피 실기 성적은 대동소이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신이에요. 그 다음 이게 반영 비율이 20%든 60%든 의미가 없어. A권대에 실기가 들어오면 그 다음은 내신, 수능 정시라면 수능.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와 성적 둘 다 가져가야 돼. 꼭 반드시 둘 다 가져가야 좋은 미술대학을 갈 수 있어. 공부를 안 하고 실기만 얼추 열심히 해가 대학 가야지 이런 거 없어. 서울대 디자인학부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서울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서울대 입시 전형이 바뀌면 다른 대학들 다 따라서 바뀌죠? 미수도 똑같아요. 최상위권 미술대학들의 실기 문제 유형이 바뀌면 다른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들도 바뀌어요. 같이. 이게 1년 뒤에 바뀔 수도 있고 2년 뒤에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미술대학들의 실기 문제 유형 패턴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에서 도대체 이 실기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봐야 돼요. 정면도, 측면도, 투시도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디자인과 문제에 정면도, 측면도, 투시도법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게 미술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기술과정 시간에 배우는 용어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실기 문제를 내. 이 문제 2번도 보시면 문자로 인식해라 이거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해라.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평가 기준은 형태를 논리적으로 연상해라. 입체물을 객관적으로 표현해라. 메시지를 표현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표현력이라는 표현이 이제 없어요. 묘사력 이런 게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잖아. 과기대는 문제 유형이 올해부터 바뀝니다. 과기대가 일반 계열에서는 서울에서 이렇게 막 인기 있는 대학은 아닌데 미술대학은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과기대 미술대학의 위상이 휙 올라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과기대는 내년에 이 제시문이 없어져요. 올해죠, 올해. 그리고 그동안 이게 약식 논술이었던 게 사라지고 소묘도 이렇게 돼요. 소묘가 2분의 1, 기초디자인 2분의 1로 바뀌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민대, 서울대, 이화여대, 과기대 실기 문제 유형이 비슷해져요, 이제.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대학들이 모두 다 1단계가 뭐다? 수능이다. 1단계 수능을 통과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대학들이다. 국민대입니다. 작년에 국민대가 코로나 때문에 실기대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국민대가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실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자, 무시하고. 왜냐면 국민대가 지금 한 3년째 실기 문제 유형을 해마다 바꾸고 있어. 해마다. 지들
더 이상 안 돼. 다른 문제 유형으로 애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될지 아직도 방황하고 있나 봐. 올해 실기대회를 하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국민대 실기 유형을 보셔야 돼요. 국민대를 가서가 아니라 그 유형을 다른 대학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국민대가 서울대 문제랑 매우 비슷하죠? 스테이플러 도면을 주고 뭘 그리라고 돼 있냐면 스테이플러를 그리라는 게 아니죠. 작동 원리를 그리래요. 그려보세요. 지금 나는 못 그릴 것 같아. 자, 근데 그것도 조건이 뭐야? 스테이플러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 스테이플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작동 원리를 그리래. 헐. 이게 요즘 대학들의 디자인 학부 실기 문제 유형들입니다. 이거 나오지 않아요. 이미지 2개 주고 화면에 표현해라. 공간을 구성해라. 이거는 좀 낮은 대학들이에요. 좋은 대학들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화여대랑 한양대 서울은 놀이기구를 디자인하시오. 막 이런 거 나와.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본 적은 있지만 그 놀이기구를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특히 디자인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화여대 조선시대 목공예품을 주고 해체해라. 해체한 걸 가지고 놀이기구 디자인해라. 이렇게 나오죠. 건국대 얘네들 지금 한 2년째 실기 문제 유형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왜? 건국대는 기초디자인을 오리지널로 10년 전에 맨 처음 기초디자인 시험을 본 학교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초디자인을 했던 친구들은 모두 건국대가 목표였어요. 근데 건대가 최근 2, 3년간 실기 문제 유형을 훅 바꾸면서 기초디자인, 학원에서 배우는 기초디자인을 했던 친구들이 건대를 가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걸 가지고 배치하고 표현해라.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건대가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학원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기 평가에서도 학생이 가진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자꾸 물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학종에서만 묻는 게 아니라 실기에서도 이제 더 이상 표현력이 아니라 묘사력이 아니라 너만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거를 네 생각대로 해석해서 이미지화 시켜라를 자꾸 묻는 거죠. 이제 학교가 이제 서울에서 멀어지면 좀 쉬워집니다. 사물을 제시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표현해라. 이게 기초 디자인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쉬워지긴 하는데 이런 거죠. 쉬워지긴 하는데 제시되는 이미지나 사물이 너무 까다로워. 파프리카 배추가 아니야. 주전자가 아니야. 학원에서 막 맨날 연습했던 그런 사물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시되는 사물이나 이미지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기초 디자인을 보는 학교들은. 다양합니다. 회화 인체 시험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대 서양학과에 미술을 그려라. 크레파스로 미술을 그리래요. 그래봐요. 자, 연필로 학교를 그리래요. 이게 학교에서 보는 논술 시험은 조건이 막 제시되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데 조건 없어요. 조건을 주는 순간 우리는 사고의 틀에 갇힐 테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서는. 얘가 정말 창의적인 애인가를 보려니까 조건 없어. 그냥 학교 그려, 미술 그려, 얘요. 헐, 이게 저기 서울대 서양학과고요. 이화여대 서양학과. 그동안 인체를 계속 보았던 이화여대가 작년부터 인체를 훅 빼버렸습니다. 상상력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내고 있고요. 국민대 해학과.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 국민대 해학과는 절대 못 가겠구나. 우리가 다빈치가 누군지는 알지만, 모나리자는 알지만 다빈치가 고안한 무한동력 장치를 본 적이 없죠. 과학 시간에, 공학 시간에, 기술 시간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회화과예요. 아이디어 스케치 글쓰기를 보면 자유롭게 상상하여 드로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하고 드로잉까지는 할 수 있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 기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서술하고 발표해요. 회화가인데 저런 거를 믿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거예요. 서울여대 좀 더 급이라니까 이상하네. 좀 더 인지도가 낮은 서울여대조차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어진 대상과 주제에 대해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를 혼용해야 돼. 객관적 묘사만 요구하는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비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비실기는 두 가지예요. 성적만으로 뽑느냐, 서류와 면접으로 뽑느냐예요. 수시에서 성적만으로 뽑는다 이러면 내신 성적 또는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 정시에서 성적만으로 뽑는다 이러면 수능 성적 끝. 되게 심플하죠. 나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돼서 미술대학 가는 거면 저는요 그냥 성적만으로 뽑는 거 갈 거예요. 학종 준비하기도 귀찮고 그림 그리기도 귀찮아. 어차피 대학 가서 다 쓸모도 없다는데. 왜냐면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진 않아요. 수시에서는. 이런 데 가는 거지.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은 말 그대로 1학년 때 교양과정만 쭉 하고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미술대학 자율전공하고 달라요. 홍대는 자율전공이 두 개 있어요. 미술대학 자율전공, 캠퍼스 자율전공. 미술대학 자율전공은 미활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머리 아파 나는. 난 캠자를 갈 거야. 캠자는 1학년 때 교양 과목만 듣다가 2학년 때 나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싶어. 시각 디자인 가면 돼. 홍대는 건축학과 유명하잖아. 나 건축학과 가고 싶어. 가면 돼. 이게 캠퍼스 자율전공. 근데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 30%에서 40%가 미술대학으로 빠진대요. 홍대가 워낙 미술대학이 유명하니까. 사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성적만으로 미술대학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성적만으로 뽑다 보니까 성적이 국영사가 아니라 국영수사, 국영수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이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린 예고잖아요. 여기 지금 음악과도 있고 무용과도 있죠. 기초과목은 걔네들하고 같이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거잖아요. 기초과목은 국영수는 아니에요? 수학은 같이 하는데 국어랑 영어는 따로. 바로 해? 예고마다 시스템이 다르구나. 슬프네. 그러면은 국어 영어를 우리끼리 경쟁해야 돼? 네. 이런 젠장. 밀림이네? 네. 그럼 경쟁해. 어쨌든 누군가는 이길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이길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과학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좀 하면 세종도 자율전공이 있고 서울도 자율전공이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오면 서울 자율전공, 성적이 좀 안 나오면 세종 자율전공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림 안 그려도 미대를 갈 방법이 너무 많구나. 또 하나는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뽑는 학교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디 있지? 그지? 그걸 먼저 봐요. 이거 정시에서 수능 100%로 뽑는 학교. 실기 1도 안 보고 면접 1도 안 보고 서류 1도 안 보고 그냥 100% 수능. 근데 이 학교들이 나쁘지 않아요. 경희대 있고요. 국민대도 있어요. 서명대도 있고요. 서울과기대도 있고요. 성신여대도 있고요. 세종대도 있고요. 인하대, 중앙대 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캠자 당연히 이렇고요. 연세대 생활디자인과도 있어요. 얘들은 수능 100%로 뽑는 전형인데 다만 슬픈 건 수학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점수가 너무 높아.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 경희대는 수학 안 들어. 경희대는 수학 안 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거는 여기 이제 실기를 안 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막 학원 가서 실기를 하기에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렇지 않나? 체력도 아깝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내면 수능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거 나는 가성비 좋은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이거겠죠. 서울 경기권에서 서류 플러스 면접,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는 학생부가 간소화되는 거 알죠? 교과서 특밖에 남지 않아요. 수상도 사라지고 독서도 사라지고 자율동아리도 사라지고 봉사도 학교에서 한 것만 인정하고 남는 건 교과 세트. 근데 자소서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때는. 자소서도 사라져요. 근데 나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 이걸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 대학은 딱 3개밖에 없어요.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얘네 3개는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봐요. 나머지 대학들은 자소서도 안 봐. 그냥 학생부야. 학생부로 1단계 통과하면 가서 이제 면접 보겠죠.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학생부에서 여러분들이 다 사라지고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남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이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질 거예요. 매우. 슬프게도 근데 교과세 특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써요? 선생님이 써요. 선생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대학에 붙을 때까지 우리는 의리예요. 내가 이제 선생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니까 애들이 그럼 뭐 가가지고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잘 보여야 돼요? 학생이 교사에게 잘 보인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예뻐! 이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 되게 얄미워요. 나 예쁘지 않은데 왜 나한테 예쁘다까지? 이상해. 이런 생각 들어 우리. 그게 아니라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는 성실한 애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좋아. 특히 내가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하면 미치겠어. 너무 예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르쳐줬는데 열심히 안 해. 정말 슬퍼, 서글퍼, 서운해, 미안해, 아니 원망스러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우린 예고잖아요. 선생님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들은 선생님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 2등급만 쓰게 해요. 나머지 못 쓰게 해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서울 경기권도 3등급까지만. 대학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예고 애들이 너무 좋아요. 당신들은요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보다 성적이 훨씬 낮아도 쓸 수 있어요. 우린 예술고잖아요. 부러워 죽게. 우리 학교 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예술고 애들이야. 왜? 떨어졌잖아. 자,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 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플러스 면접 학종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예요. 고려대 3합8, 이화여대 2합6, 홍대 서울 3합9. 맞추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럼 3합9가 뭐예요? 우리가 수능 볼 때 국영 수탐 보잖아요. 국영 수탐 중에 3과목 등급 합이 9, 2과목 등급 합이 6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등급 합할 때 탐구 한 과목이에요 다. 고대도, 이대도, 홍대도 탐구 한 과목. 과, 영어. 아까 영어 내가 6월달까지 내년 6월달까지 1등급이나 2등급 만들라 그랬죠. 내년 6월까지 1등급이나 2등급을 영어를 만들면 이 세 학교 수능 최저 맞추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영어만 등급이 1, 2등급에 올라가 있으면 수능 최저 엄청 쉬워요. 사탐 한 과목이니까. 국어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쌤이 이제 작년에 우리 반에 이제 서울 홍대를 2명을 썼어요. 면접까지 다 보고 왔어요. 면접 정말 잘 봤더라고. 야, 수능 최저만 맞춰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예고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 그럼 그 다음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 붙을 가능성이 90%. 면접 별로 어렵지 않거든. 할 수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들이 1단계 통과하면 면접 준비 빡세게 시켜주실 거고 당신들은 수능 최저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수능 최저는 내 혼자 힘으로 해야 돼. 엄마도 못해줘, 아빠도 못해줘, 선생님도 못해줘.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 나머지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서류, 학생부가 너무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보통 3배수를 뽑아요. 10명 뽑을 거면 30명을 1단계에서 뽑는다는 얘기야. 이 30명, 3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 작년에 이제 우리 아까 그 홍대 서울 떨어졌다는 애가 홍대 서울은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졌지만 세종대, 경희대, 중앙대를 붙었어. 학종으로. 내가 3학년 딱 올라오는 순간 실기 못하게 했어. 너 그림도 못 그리는데 도대체 실기를 왜 하는 거야? 하지 마. 학종만 준비시켜가지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중앙대, 세종대, 경희대 어디 갈 거예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얘가 1학년 때부터 중앙대 가는 게 목표였거든. 공간 디자인. 중앙대 갈 줄 알았어. 세종대에 등록했어. 놀랍지? 나도 놀라웠어. 왜? 세종대에 등록했어! 했더니 서울이라서. 세종대는 서울에 있고 중앙대는 안성에 있고 경희대는 수원에 있습니다. 서울이라서. 슬프지만 요즘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경향이 서울로더라고.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이 미술대학을 가는 게 실기든 비실기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실기 전형으로 가는 것보다 비실기 전형으로 가는 게 나는 더 쉬운 것 같아. 작년에 우리 학교 애들이 서울 경기권에 한 11명 들어갔나? 그 중에 9명이 다 비실기. 심지어 일반계 미술중점 과정도 그런데 예고는 비실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우리 학교보다 교육과정이 훨씬 좋죠. 만약에 못 갔다면 당신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췄거나 학종 준비를 생각 안 하다가 고3 돼서 해볼까 착각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하셔야 돼. 자,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 학생부예요. 이게 여러분들 학생부거든요. 자소서도 없어져. 그럼 학생부만 남는데 도대체 학생들 다 미반영. 선생님들이 써주는 행동특성 종합의견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딱 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출결 상황이야. 출결 상황은 이거죠. 얘가 성실한가 안 성실한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애들도 요즘은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한대. 결석을 그렇게 자주 한대. 대학 교수들이 미치려고 그래. 왜냐면 대학 교수들도 그냥 선생님들이거든. 걔들 교수라는 이름이 붙어있어 그렇지 선생님들이야. 선생님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학교 안 나온 애들이 내 수업을 듣지도 않은 애들이 뭘 열심히 하겠어? 출결은 성실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출결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병결이나 병지각도 많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많이 있으면 안 좋아요. 왜? 아픈 건 마음이 아프지만 얘가 아파서 내 수업을 못 듣겠네? 짜증나지 않을까? 짜증난다는 거지.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수상인데 우리는 반영 안 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봉사인데 반영 안 되죠? 근데 봉사가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교사가 주도하는 게 아닌데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반영이 되는 거지. 이 봉사활동은 미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그 평가 요소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봉사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이런 양보, 이런 배려,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애예요 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미술과 관련된 봉사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어디 갔어?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사라지고 정규 동아리만 남잖아요.
정규 동아리만 남는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미술대학 갈 거니까 미술대 동아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나 미술 동아리 안 하고 신문 편집반 가고 싶은데 또는 방송반 가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미술 동아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동아리에 있든지 간에 본인의 진로 목표와 관계된 활동을 하면 돼요. 나는 뭐 시각 디자인과에 가서 뭐 책 표지 디자인이나 편집 디자인 같은 걸 하고 싶어. 그럼 신문 편집반 가서 신문 기사 편집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활동이라는 거죠. 난 영상 디자인과 갈 거야. 근데 왜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해? 방송반 가가지고 영상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좀 해보고 우리 학교 영상 편집도 좀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게 훨씬 더 유익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동아리에 들어있든지 간에 어떤 활동, 무슨 활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 종합의견. 선생님이 쓰잖아요. 그죠? 물론 다 선생님이 쓰긴 하지만 종합의견은 진짜 선생님이 써. 그리고 종합의견은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는 거 알죠? 저 종합의견은 추천서예요. 올해 고3부터 대학에서 추천서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해. 왜냐면 비슷한 애 둘 놓고 얘를 붙일까 막 고민을 하는데 평가할 기준이 없으면 그동안은 추천서를 봤는데 이제 뭐 봐? 학생부 종합의견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원래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과활동 1번으로 들어있잖아요. 1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목당 500자 들어가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미술 교과 특은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는 예고고 미술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교과서 특을 정말 잘 써주실 거란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34명의 미술과 관련된 교과서 특은 다 비슷해.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야 돼. 미술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교과서 특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술가가 디자이너가 되는데 미술과 관련된 기초소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영어 시간에 뭐 서양의 어떤 뭐 디자인 역사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영어로 발표했다. 이런 거 너무 좋다는 거죠. 수학 시간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뭐 사람들이 이제 패션에 대한 인식을 쭉 설문조사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통계 그래프를 만들어서 발표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이 아니라 미술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교과 시간에도 내 진로 목표나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그거와 관련된 주제,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주제 탐구를 통해서 말하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그러려면 나는 미대니까 미술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어리석은 생각. 수학쌤, 체육쌤, 음악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러면서 쌤 저는요 국민대 AI 디자인 학과를 갈 거고요. AI 디자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관심 갖는 분야가 뭔가 이런 거 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다. 전공하는 교과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미술 교과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술과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 성적이 뭘까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뭐 국어 영어 뿐만 아니라 사회, 수학, 과학도 포함이 되겠죠.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입니다. 올해 고3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서 봐야 돼요. 교과 5개, 교과 5개. 우리는 쓸 게 너무 많아요. 홍대 미화일보 쓰는 거 고민 한 개도 안 하셔도 돼요. 고대 미화일보 양식인데 이거는 바뀔 거예요. 보지 마세요. 바뀔 거예요. 이화여대 미화일보 양식인데 홍대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다만 글자 수가 더 적어요. 그래서 홍대 거 쓰고 나서 그냥 이거 대충 쓰면 돼요. 자소서 여러분들 다 사라져요. 필요 없어. 안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드시 면접이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통과하는 게 어렵지 면접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사실 가서 정말 못하지만 않으면 돼요. 중간치만 가면 돼요. 홍대 면접 문제는 항상 이미지를 제시하고 그거를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라. 이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표현해라.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발표해라. 이게 2번 문제예요. 홍대 면접 문제에 제시되는 저 이미지들은 모두 교과서에 나온 이미지들이에요.
미술, 미술창작, 미술문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이 세 가지 책에서 나와요. 홍대 면접 문제. 그런데 미술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미술책을 보지 않는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보세요. 미술책이 왜 좋으냐면 어쨌든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미술작품들이 총망라돼 있고 미술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옆에 엄청 간결하게 잘 나와 있어.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그거 진짜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엄청 정제되어 써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홍대 면접 문제 준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미술, 미술창작, 미술문화에 나와 있는 미술작품과 거기에 있는 설명들을 틈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쭉 읽어보는 습관만 가지면 면접은 껌이다. 진심이면. 그거를 안 하는 애들이 힘든 거지. 세종대가 디자인 이노베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50명 뽑는데 이 100명을 다 비실기로만 뽑아요. 실기로 1명도 안 뽑아요. 그리고 얘네가 소프트웨어 대학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융합 관련 이런 활동이나 교육과정이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홍대 세종이 국영수 과를 봐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수학과학 단위수가 엄청 조금밖에 없다며. 다른 일반계고에서 여기를 준비하는 애들에 비해서 수학과학의 노력을 조금만 해도 나는 세종 갈 수 있을 것 같아. 작년에 여기 아까 왜 서울 여기 갔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걔 수학 성적 한 6등급? 7등급이었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차피 얘도 미대 갈 거라고 수학과학을 버렸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세종도 자연과학대학에 속해있고 수학이나 과학을 반영하긴 하지만 대부분 미대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지. 도전해볼만 하다는 거지. 그리고 걔가 세종대를 등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 삼촌이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나와가지고 삼성에 근무한대. 삼촌이 꼬드긴 거야. 뭔지 알죠? 헐.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을 가겠다. 자, 홍대는 이렇게 이미지를 제시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발표하라는 거고 세종대는 지문을 제시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발표하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이미지를 제시했느냐 제시문을 제시했느냐의 문제지 차이가 없어요. 세종대 면접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1단계만 통과하면. 경기대. 경기대는 어쨌든 경기권에 있다 보니까 한 3등급 중후반? 여러분들은 4등급 초반도 가능합니다. 예술 골라서. 우리 애들은 3등급 중반 넘으면 쌤은 못 쓰게 하거든? 우린 예고기 때문에 내 생각에 4등급 초중반도 가능하다. 면접 문제가 이제 올해 거예요. 이거는 올해 거.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 하죠. 여기까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때 딱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발 마크를 디자인해요. 그리고 이거. 발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가가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사관들을 만날 기회가 쌤이 되게 이제 많은 편인데 다른 쌤들보다 만나면 한다는 소리가 면접 볼 때 애들 말하는 거 연습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래. 말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 그리면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한 자기의 작품, 제작 의도,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홍보나 PR을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작품이든 디자인이든 팔리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작품, 내 그 표현, 아이디어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 말 못하는데 목소리도 작은데요. 국어책 읽으세요. 국어책 최고입니다. 소리내서 국어책을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요. 말 잘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감정을 표현하는 그 말 말고 감정을 표현하는 말 말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말들 국어책, 사회책에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리내서 집에서 심심할 때, 졸릴 때, 공부하다 졸릴 때 읽는 연습을 하면 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고2, 고3 아이들이 바뀌는 변화예요. 이거 보시겠어요? 내년에 서울대는 이제 혼자 고2부터 여러분들 해당입니다. 수시에서 실기시험 보지 않아요. 정시에서만 실기시험을 봐요. 자, 그런데 정시에서 이렇게 뽑아요. 1단계가 수능 5배수예요. 서울대예요. 1단계 수능 5배수인데 디자인과는 국수 탐을 보고요. 영어는 2등급부터 감점. 1등급 받아야 되겠죠. 서울대 가려면. 근데 뭐 내년 6월달까지 우리 영어 1등급 만들 거잖아요.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한국사 4등급부터 받죠. 한국사 3등급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디자인과예요. 디자인과는 수학을 보는구나.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다. 그럼 여기. 나머지는 국어와 탐구한 겁니다. 수학은 어머 이거 3등급인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다. 3등급부터 차등 나왔죠. 그러니까 수학은 최소 3등급은 받아야 돼요. 서울대 가려면.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런 거야. 서울대 미대 가는 거 되게 쉽네?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2년 플러스 170일이 남았으니까 고2는 좀 늦었어. 2학년은 늦었는데 우리는 충분히 시간이. 서울대 미대 가는 거 너무 쉬워졌어. 왜냐면 1단계가 수능 5배수잖아요. 10배수는 좀 많은 아이들이 통과할 수 있어. 그림 잘 그린 애들이 통과할 수 있는데 이 5배수 통과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 5배수를 얘가 잘하는 애들, 실기 좋은 애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실기에 투자한 애들이 이걸 통과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면 그럼 실기가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면접하고 실기가 똑같아. 그럼 실기가 안 되면 면접으로 이겨? 환원 비율이 똑같은데 뭘. 내가 손으로 그리면 안 되면 말로 그리면 돼? 앞으로 서울대는 성적이다. 서울대 가고 싶어요? 수능 공부하면 돼요. 다만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서울대니까 그렇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홍대입니다. 홍대. 이건 상관없고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1단계가 성적이어서 예고 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왜냐면 홍대, 서울이든 세종이든 1단계 성적 컷이 생각보다 꽤 높은 거야. 그래서 예고 애들이 활동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통과 못해서 못 가는 애들이 많았어. 올해부터는 예고 애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졌다. 홍대 똘똘해. 예고 애들 뽑으려고 이러는 거고. 우리는 되게 슬퍼졌지. 일반고 애들 슬퍼졌어. 근데 예고 애들은 굉장히 유리해지고. 성적 20%밖에 안 돼. 서류야. 서류가 뭐죠? 학생부와 이화일부. 근데 아까 학생부에 남은 게 뭐였어요? 교과 세특밖에 남은 게 없었잖아요. 그쵸? 교과 세특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 2단계로 넘어가면 면접. 아까 홍대 면접 봤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작년까지는 미술도 성적이 반영됐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거를 택일했어. 근데 올해 고3부터는 미술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미술을 어디에 반영돼요? 여기. 미술은 여기 들어가는 거. 서울이로.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 성적 좋은 과목이 아니라 이수단이 하기 큰 교과 자동 반영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한국사가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부터는. 한국사가 한국사 기초국가로 따로 떨어져 나갔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회 단위수가 수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세요. 단위수를 하나만 해서. 그러면 사회 단위수가 수학 단위수보다 적다면 국영수예요. 내신이. 홍대 내신이 국영수예요. 난 이거 되게 잘 됐다고 봐. 그동안은 홍대 준비하는 애들이 수학과학을 과감하게 버렸어. 그래도 홍대를 갈 수 있었어. 수학과학을 안 봤으니까. 근데 이제 홍대도 수학을 보게 생겼어. 그럼 홍대를 준비하는 애들이 동시에 어디를 같이 준비할 수 있냐면 이화여대, 고려대, 세종대, 상명대, 한양대, 서울여대 다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야.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을 좋아해, 대학이. 특히 학종으로 뽑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작년 고3 아이들은 홍대 가려고 국어, 영어, 미술, 사회만 했어. 수학과학을 버려서 막 7, 8등급이야. 얘네들이 이대, 고대, 세종대 못 썼어. 수학과학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홍대를 쓰면 동시에 같이 이대, 고대, 세종대, 상명대, 서울여대, 중앙대도 있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는 순간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 넓어지는 거야. 서울은 삼합부 살아있고요. 여러분 때도. 세종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수능 최저가. 그럼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잘 안 돼. 그러면 홍대 세종을 도전하면 됩니다. 홍익대학교는 서울 홍익대랑 여기 세종 캠퍼스랑 통합 캠퍼스예요. 그래서 세종 홍익대 가서 서울에 있는 거 복수전공, 부전공 가능합니다. 같은 학교예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저기 홍대 서울보다 여기 세종 캠퍼스가 아웃풋이 훨씬 좋습니다. 취업이 더 잘 돼. 기업에서 좋아하는 과들이 여기 되게 많잖아. 디자인 컨버전스,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서울은 봐, 패션 디자인, 시각 디자인, 도예, 유리, 판화. 걔네들은 작가, 취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도전하세요. 거기 없어요. 그거를 만들고 나서 이게 새로 발표가 됐어. AI 디자인학과가 다른 대학은 자연과학대학이나 공학대학에 있어요. 융합디자인, 디자인공학, 서비스 디자인, 뭐 예술공학 이게 다 자연과학대학이 있는데 국민대하고 상명대가 유일하게 미술대학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뽑냐면 얘네가 이렇게 뽑아. 수시에서 10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야. 나는 홍대, 서울을 준비하면서 국민대까지 같이 준비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국민대가 더 좋으면 좋지. 홍대보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급이잖아요. 그러면 AI 디자인학과 서류전형 어떻게 준비해요? 자, 여러분아. 앞으로 AI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거야. 그러면 AI 인공지능 디자인학과에 가려면 내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나? 코딩 이런 거 배워야 되나? 아니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코딩을 하거나 이런 그런 과들은 이미 다 자연과학대학, 공학대학으로 가 있어. 근데 얘네는 미술대학에 넣어놨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춰.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독서 활동, 동아리를 한다면 동아리 활동, 아니면 수업 시간에 주제 탐구나 뭐 발표 이런 거 한다면 그런 거, 진로 시간에는 활동들을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 포인트를 맞춰서 막 해놓으면 국민대 인공지능 뭐 AI 디자인학과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10명이나 뽑고 10명. 시각 디자인들 6명밖에 안 뽑는데 얘네가 학종으로. 정시로 넘어가면 이렇게 뽑는 거고요. 회화. 얘네가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정시에서 주제가 있는 회화 5시간 시험 보다가 올해 고3부터 올해 고2구나. 고2부터 이렇게 뽑아요. 실기를 왜 이런 거를 해?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를 회화 시간에 왜 하는 거예요? 회화 전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가 실기로 들어왔어요. 국민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들은 다른 대학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대를 쓰지 않더라도 회화를 하더라도 조소를 하더라도 만화를 하더라도 아이디어 그리고 글쓰기 능력 그 다음에 말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리카 올해부터 17명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요. 성신여대가 쌤 이제 엊그제 어떤 애를 상담하는데 정말 폭탄 들고 그 학원 갈 뻔했어. 애가 사고의 전환을 하는데. 근데 사고의 전환으로 뽑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너 왜 사고의 전환을 실기로 해? 내가 내신이 나쁘지 않아. 3등급 중반 정도 나와. 쌤 저 성신여대 가려고. 성신여대 어디로 갈 건데? BT산업학과야. 거기 사고의 전환 안 보는데 봤다는 거야. 작년에 그 학원에서 사고의 전환 봐서 7명이 붙었다는 거야. 그건 작년 얘기지. 올해부터는 소묘와 큐티 일러스트로 바뀌었는데 학원 가서 막 따지겠다고 갔어. 그때 학원쌤이 그러게 바뀌었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쩌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니 너 근데 예고 준비하다 떨어졌잖아. 소묘 잘하지? 소묘 잘하네. 자신 있대. 그럼 성신여대 산업이나 공예과를 봐. 쌤 거기는 소묘랑 기초적인 두 개를 봐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바뀌었잖아! 소녀 또는 기초교육. 이거 자신 없으면
좋아해? 학원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전형을 모를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분들은 너들 실기를 가르쳐주는 거지 입시 전형 분석을 안 해. 그래서 입시 전형은 학교 선생님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게 가장 좋아. 이것도 올해 고3 기준이지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아 그때 그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거랑 이거 한다 했지? 그런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언제 보라고? 4월 30날 너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4월 30날 발표되는 2024 기본계획을 찾아봐야 돼. 목표 대학 찾아봐야 돼. 어디에 가서 찾아요? 입학처.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경희대 가시면 안 되고요. 경희대 입학처. 홍익대 가시면 안 되고요. 홍익대 입학처로 들어가셔야 돼요. 얘들이 못 찾겠어요. 어디 갔는데 홍익대요. 거긴 없어. 입학처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입학처에서 찾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어디 가서 찾으면 되냐면 어디가로 가서 찾으면 돼요. 어디가 들어봤어요? 아이고 1학년 아이들이라 모를 수 있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어디가 치면 그냥 어디가 치면 대학 어디가 아빠 어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학 어디가로 들어가시면 각 대학의 입시 전형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럼 보시면 됩니다. 자, 경희대가 올해 네오르네상스 최저를 걸었다가 내년부터 네오르네상스 최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보지 말고. 다만 경희대는 이제 성적 반영할 때 조금 특이한 게 다른 학교와 달리 국어 영어 성적을 반영해요. 실기도 학종도. 신기하죠? 국어 영어 성적이 내가 좋다. 그러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적극 도전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마다 정말 슬픈데 혹시 만화 애니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살짝 왜 슬프냐면 상위권 대학에 만화 애니메이션 과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 상명대, 저기 어디야? 홍익대, 세종 얘네가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의 스카이야. 엊그제 상담하는데 우리 학교에 상담하는데 그래도 만화 애니를 준비한대. 여기가 스카이야. 쌤 그럼 전 학교를 바꾸겠어요. 전공을 바꾸겠어요. 이래. 왜? 저는 전공보다 대학이 더 중요해. 그런 친구가 있을 정도. 세종대, 상명대, 홍익대, 세종이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의 스카이입니다. 근데 이 만화 애니계의 스카이가 다 비실기를 뽑아요.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기전형을 보는 학교는 좋은 데가 이런 데. 경기대, 상명대, 동주대, 백선대, 호서대까지 내려와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정시도 쟤네들은 다 비실기로 뽑고 부산대도 좋기는 한데 비실기더라고요. 그리고 정시로 가면 실기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경기대, 상명대가 최고 대학이고 공주대만 가도 만화 애니는 정말 잘 간 거예요. 공주대가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의 경희대급이라는데? 맞아요? 그만큼 만화 애니메이션 과가 4년제 대학에 아직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일들을 영상 디자인에서 많이 해. 시각 디자인에서도 많이 하고 굳이 만화 애니과를 굳이 개설할 필요 없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시각 디자인이나 영상 디자인 학과에서 또는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똑같은 걸 배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만화 애니를 준비하는 애들이 다 어디를 준비해? 청강대를 준비하죠. 청강대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강대는 2년 전문제입니다. 3년제. 지금 선생님 보여드릴 학교는 4년제입니다. 청강대 하나만 놓고 준비 막 했다가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청강대 2년제를 재수합니까? 그렇죠. 재수할 수 있지. 1년 정도. 청강대 좋은 학교니까. 또 재수하면서 청강대로 막 준비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평생 재수만 하다 말 거예요? 자, 그래서 만화 애니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략을 더 잘 짜셔야 돼요. 정교하게. 청강대에 놓고 플러스 알파 4년제 같이 준비해야 돼요. 청강대에 놓고 플러스 알파 4년제를 같이 준비하시는데 특히 청강대 토플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토플은 결국 면접이거든요. 면접과 자소서가 있어요. 4년제 대학 비실기 전형 준비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청강대도 분명히 성적 봐요. 실기시험 볼 때. 청강대 준비하는 거랑 4년제 준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만화에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친구들이 많아요. 너 공부 좀 해. 이렇게 비실기를 많이 뽑는데 청강대 갈 건데요? 경기도에 경기예고 있어요. 거기 애니메이션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가기도 어렵고 정말 애들이 정말 그림을 그 애들이 진짜 만화에 미친 애들. 작가처럼. 그리고 각 특성화고에 영상 애니과가 많은 거 알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고등학교에 걔들이 모두 청강대 준비해요.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청강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청강대를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청강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청강대가 좋은 학교인 건 맞지만 그거 하나만 놓고 막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강대 플러스 4년제. 그 4년제가 실기가 되든 비실기가 되든 같이 준비해야 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시에서 우리가 티켓을 3장 쓰잖아요. 근데 정시는 티켓이 3장이지만 3장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수시는 6개 쓰니까 내가 쓰고 싶은 6개 학교를 다 쓸 수 있어. 뭔지 알죠? 수시 6개는 내가 쓰고 싶은 학교로만 6개 쓸 수 있어. 근데 정시는 내가 쓰고 싶은 학교 3개 못 써요. 자, 선생님 엊그제도 어떤 아이 상담하는데 기초 디자인을 한 3년 이상 하고 그림도 못 잘 그리는 친구야. 그래서 너는 대학을 어디 갈 거니? 선생님 저는 건국대랑요.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약간 낮춰서 명지대를 가려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 나군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죠? 나군에서 하나밖에 못 고르는데. 그럼 이 친구는 가고 싶은 학교가 건국대, 경희대, 명지대지만 2개의 학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시 티켓이 3장이지만 정시 티켓은 내가 쓰고 싶은 학교 3장을 쓸 수 없습니다. 써봐야 2개 써요. 재수 없으면 1개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기전형을 준비하는, 특히 실기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목표 대학을 정할 때 가군, 나군, 다군 어디 있는지 좀 보셔야 되고 이 내가 정한 목표 대학들의 실기 유형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건국대, 경희대, 명지대 목표를 했는데 건국대랑 경희대는 실기 유형이 달라요. 그럼 얘네 실기를 2개 하겠다는 얘기인가? 얼토당토 하는 애들은 더 많아요. 저는요 건국대랑요 국민대랑요 다군에서는 단국대 볼 거예요. 국민대, 건국대, 단국대 실기 유형이 다 다른데 그럼 넌 실기를 3개 할 거냐? 잘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표 대학을 정할 때 특히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군인지 나군인지 다군인지도 보셔야 되고 이 내가 목표로 대학을 전한 이 학교들이 실기 유형이 비슷한지도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수능 반영 방법도 봐야 돼요.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자, 현재 고3 기준으로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실기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보는 학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90%가 수업을 안 봐요. 실기니까. 그런데 국영탐만 보는데 어떤 학교는 국어가 70, 어떤 학교는 국영탐이 33, 33, 34, 어떤 학교는 수학 탐구 중에 하나 선택, 어떤 학교는 국어하고 영어만. 대학마다 수능 반영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언제? 내년 4월 30날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수능 끝나고 수능 점수 나온 다음에 보면 망해요. 또 하나는 이게 실기잖아요. 실기 유형인데 한국사를 보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기하는 애들이 또 착각하는 게 저 실기인데요. 한국사 안 할 건데 한국사를 안 보는 대학보다 가점이나 강점제로 반영하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건국대랑 동국대는 5% 반영도 하죠. 그 다음 탐구도 이건 이제 물론 고3 돼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탐구 2과목을 가져가야 되고 고3 한 3월이나 4월 지나면 내가 탐구를 2개 할지 하나 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2과목 공부하는 거랑 하나 공부하는 거랑은 그 부담감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같은 표예요. 뭐가 순서가 바뀌었나 봐. 이게 먼저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나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수능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셔야 돼요.
그치. 어쨌든 우리끼리 경쟁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뭐 누군가는 성적이 잘 나오겠지만 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이런 학교들을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엄마들이. 아유, 우리 애가 공부를 그래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구경탄 수업 안 해도 되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딱 4개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학교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면 국어에, 탐구랑 영어 반영 비율이 높다면 탐구 영어까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전략을 짤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국영탐을 다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는. 또 하나는 실기죠. B+ 실기를 학원에서 연합시험 치고 받고 B+ 받고 자기가 못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B+도 떨어지고 C도 떨어져요. 무조건 실기가 A권대로 들어와요. 실기가 A권대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실기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실기로 대학 가신 분들이잖아요. 혹시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쌤한테 물어보신 분 있어요? 실기 공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예습 복습하면서. 수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미대 갈 건데 수학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어떤 전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라면 수학 공부 하셔야 되고 잘할 필요는 없지만 4, 5등급 때는 유지해줘야 돼요. 실기 전형으로 갈 거라면 안 해도 돼요. 아직까지 실기 전형으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훨씬 많아요. 이거 현재 고3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학교들은 실기 전형인데 수학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쭉 수학 반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대 아까 회화학부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국민대가 국영탐이었어요. 수학은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 국민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어, 영어, 수학 또는 탐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동안은 탐구, 국영탐이었던 학교들이 수학 또는 탐구로 바뀌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때 가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학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대 갈 거니까 수학 필요 없어!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학 공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왜? 우리 1등급 받을 게 아니니까. 중간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면 실기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 실기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 쓸 건데요. 출결 관리 해야 돼요. 하셔야죠. 선생님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대학들은 실기 전형인데 출결을 성적에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실기인데 출결을 성적에, 심지어 명지대는 질병관석도 반영해요. 대학에서 이 출결 반영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아이들이 학교 안 오는 게 버릇이 됐어. 이제 습관이 됐어. 학교 웬만하면 안 오고 싶어. 체험학습 쓰다가 지치면 병결, 병결 쓰다 지치면 생리결, 그것도 쓰다 지치면 무단결을 되게 편하게 해요. 대학교 가서도 똑같은가 봐. 대학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해. 특히 미술하는 애들은 3학년 2학기 때 실기한다고 거의 학교를 안 와. 일반고 애들은. 예고는 이제 여기 시스템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해결하지만 일반고 반년을 고등학교를 안 다녔더니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대학에 안 가. 너무 웃기지. 작년에 우리 반 애가 한양대 에리카를 붙어서 실기로 잘 붙었지. 근데 걔가 한양대 에리카 딱 실기로 붙는 순간 걔가 다녔던 학원에서 얘를 새끼 강사로 데려가더라고. 걔네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걔가 1학년, 2학년 수업을 한대. 고3은 아니지만. 근데 걔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수업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야. 쌤 누구 오빠 아세요? 왜? 그 오빠가요? 선생님한테 배웠다는데요? 그래. 근데요? 그 오빠가요? 어제 학교 안 가고요? 뭐 했대? 대학생이 됐는데 지가 학교 안 가고 학교 빠지고 놀러간 얘기를 지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막 하고 있는 거야. 한양대 에리카는 나름 좋은 학교인데 교수님들이
이 학교에 빠지는 애들 때문에 노이로제도 출결 반영 비율은 낮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 줄지 않아. 그래서 출결 관리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술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똘똘한 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을 읽어내고 아무 상관없는 A와 F를 합쳐서 뭔가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애를 비실기 전형이든 실기 전형이든 대학에서는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에서도 성공합니다. 작가로도 성공하고 막연히 단순하게 뭔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대학 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과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정말로. 미술대학에 들어가는 게 일반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한 15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좋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그 직장 재밌어요? 행복하세요? 아버지, 거기 회사 다니는 거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게 2년 그리고 170일이 여러분들의 나머지 100년 인생을 좌우할 거래요.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120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00년 더 살아야 된대요. 100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노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벅차더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아까 딱 3분께 질문 받기로 했는데 질문 없을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장시간 좋은 강의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